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7월 월간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좀 보느라 잠시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오고 습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좋은 꿈들 꾸시고 오늘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제가 앞으로는 인사 말씀해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구태하게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업무 보고 회의인데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의 부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는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제 행정 철학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첫 회의 한번 힘차게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각 국에서는 국장님 보고에 이어 필요시 소관부서에서 추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연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 최종 집행 결과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2,093억 원으로 집행률은 54.99%이고 2분기 소비투자 부분 집행액은 총 90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7%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정책 실명제 운영입니다. 대상 사업은 올해 추진적이거나 추진이 예정인 주요 사업과 다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이며 협조사항은 해당 부서는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 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국토부 소관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건입니다. 요건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별도 보고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번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보행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해동용궁사 일원이며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행로 정비 공사는 완료됐으며 지금 화장실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8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번 동남권 방사선 의과 일반 산업단지 조성건입니다. 4월 달에 준공 인가는 마쳤으나 현재는 사후 행정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단 조성원가 산출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부서 한 과 끝나고 나면은 의견 제시나 궁금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전략사업 추진단에서 지금 공모 사업으로 공모해 놓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만하천이 사고가 더 치마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지금 새로운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위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만화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따냈을 때 이것을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 공모 사업 지금 부산시에서 어디가 공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모는 저희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파악 안 하셨죠? 네. 예, 있습니다. 아, 예. 뭐 동구도 있고 이후에 또 뭐 두세 개 정도 더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정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진행 상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동구하고 기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7월 안에 이게 결과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 강소형 스마트 도시 공모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나 재정 자립도가 높고 돈이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들을 당해왔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니네는 돈이 있으니까 니들 돈으로 해라고 그런 논리를 펴면은 이번에도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서에서 하루 이틀 안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왜 꼭 기장군이 받아와야 되는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마침 지금 만화천 사건도 터졌죠. 치마 사건도 터졌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왜 필요한가? 이걸 물론 공모 낼 당시에 그 충분하게 설명이 들어갔겠지만 시장님은 그걸 다 못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봐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네. 한눈에 설득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행정자치국입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7월 월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026년 기장군 화랑훈련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입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9일 목요일까지 기장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민관, 군경, 소방이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참여 기관은 기장군 126 보병여당 3대대,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이며 1일 총 22명이 근무하고 주요 내용은 주민신고와 상황 발생에 따른 전파 및 조치 보고 체계 확립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읍면의 경우 자체 읍면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고 참고로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 이틀간은 5개 읍면의 주민신고 홍보를 위한 가두 홍보 차량이 한 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1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 복지 지원 연계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 1일 6시간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체납자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올해는 전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12,500명 중 8%에 해당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관리단 운영 홍보를 위해 7월 군보 게재 및 홍보문 전단지를 홈페이지, 팝업존, 전광판, SNS를 통해 지속하고 있고 보도 자료도 이미 배포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현수막을 개첨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너 설치 및 전단지를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행정지원과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점검 결과입니다. 이 점검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현업 업무 34개 팀, 도급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 90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사업체 28개소, 밀폐공간 31개소, 대규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업체 7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현업 업무팀 주요 미흡사항은 위험기계 기구 관리대장 미작성, 적합한 보호구 미지급 등 다수 확인되었고 도급사업 중점관리대상 사업 90개 사업장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사업장 28개소는 미흡이 각 213건, 60건으로 점검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 통보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빠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수소 등 지하 밀폐 시설이 있는 건물 31개소 중 6월에 그 개관되어 밀폐 프로그램이 미작성된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일강읍 행정복지센터, 정관 에듀파크, 일강 교육행복타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속히 매뉴얼이 작성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이행하는 등 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점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여기에 점검 결과에서 그 미흡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밀폐 프로그램 작성을 하지 않은 미작성업도 있고 이러면 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도 점검에서 끝나는 겁니까? 지도 점검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점검 결과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다른 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직접 그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요. 그 페널티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 각 부서장님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네. 열심히 좀 챙겨주셔야 이 됩니다. 자료는 그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예.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 전달되지는 않고 네. 이 사항을 갖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 챙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네요, 그죠? 내려와서 점검하지 않는 한은 예, 그렇습니다. 예, 경각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후의 처벌이나 뭐 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특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관 바다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잠깐만요. 이 재무과하고 민원 여건과하고 다 지금 뛰어넘었죠. 서면으로 제가 재무과에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청사 관리 부분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찬찬히 살펴보니까 1층 로비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배너는 배너대로 막 난립돼 있고 가판 비슷하게 가판이 아니죠. 뭐 시에 자료 올려놓는 곳, 군보 올려놓는 곳 이것도 색상도 안 맞고 지금 2개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 널브러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산뜻하게 예. 예, 그 한번 다시 논의를 그 젊은 우리 직원들 계시잖아요. 감각 있는 직원들 대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다시 배치를 해보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로비 밑 1층에 그 TV 있는 데 있죠. 예. 그 아래쪽이 제일 지저분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옆면으로 엘리베이터 타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뭐 전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저는 앞쪽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거든. 연결해서. 예, TV 밑에까지 쭉. 그래서 그 라인에는 뭔가를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꼭 뭐
저기 생수 냉장고가 거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인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 근처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싹 정비해서 누구나 상시적으로 거기다 전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엘리베이터 가는 곳은 일반 주민들보다 직원들이 많이 보는 공간이잖아요. 맞죠? 그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건 예산이 좀 수반, 물론 앞에 것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1층 로비에 안내 봉사, 안내 요원이라고 하면 그러나, 그건 명칭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 만들어서 타지 자체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안내 요원들 제복 딱 입고 앉아서 한 1, 2인 정도 배치해가지고 뒤쪽 문, 앞쪽 문 현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산뜻한 기분을 막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뭐 안녕하세요, 군민주권 기장군 뭐 기장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든지 한마디 해쳐주시면 웃는 모습으로, 그게 안내원이 꼭 여자가 돼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산뜻한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한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광고 배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좀 재배치를 해서 광고물에 기장군청 로비가 점령당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군청 청사에 대한 그 1층 로비에 대한 재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빠르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그 1층 로비, 그 정문 후문 쪽 그 안내 봉사, 또 민원 안내, 이런 부분은 저희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네, 연계해서 하십시오. 예, 관련 부서하고 네네네. 협의해서 당연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문화관광국. 예, 문화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 2026년 일광 바다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66호 군법 편집위원회를 7월 30일 개최합니다. 전 부서에서는 7월 15일까지 군법 게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제가 먼저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직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예.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바뀌셨나요? 네, 문화관과장 최선단입니다. 예. 지금 현 국장님, 이영하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은 직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축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젊은 층, 물론 젊은 층을 위한 축제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 축제에 참여하는 층이 아마 그 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민원 불만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기획력이 떨어진다. 예, 뭐 가수가 불만이다. 누가 불만, 뭐가 불만이다. 뭐 왜 맨날 매년 그 기획이 같으냐.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축제 기획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축제 추진지 주체가 기획사와 처음에 이제
축제를 받아 안고 기획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첫 계약한 기획사가 실제로 들어와서 이 기장군의 축제를 전체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네. 과장님. 전 문화관광과장 최선단입니다. 네, 확인해 본 적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마을에서 대부분 이제 그 축제 추진위에서 기획하는 부분들은 제안서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평가위원들이 거의 마을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매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계속 이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제안서 평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은 A사가 별도로 정해집니다만은 실제로 또 실제 행사를 추진하는 파트에서는 또 유사한 동일한 업체가 또 들어오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애초에 계약한 기획사와 계속 그 기획사가 축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서두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획력이나 가수를 불만이라든지 뭐 기획 축제 상품이 계속 비슷하다는 말들이 있어져서 그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도를 받는 업체에서는 본인이 입찰을 하면 경쟁에 뛰어들면 되잖아요. 왜 경쟁하지 않고 하도를 받는 부분을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뭐 지역 구매 상품을 계속 또 쓰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8년간 축제를 다녀봤잖아요. 매번 같은 기획사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매번 뭐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다는 축제에서는 전부 그 기획사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또 와 있네.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 기획사에 지역 기획사 말고요. 너네는 왜 안 들어와 기장군에? 그렇게 했더니 들어가 봐도 소용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제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문화관광과 과장님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네. 일단 입찰을 할 때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사실은 솔직히 지금 정 과장님 말씀하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은 업체가 반복되는 부분은 추진위의 사람이 구성원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하도 주는 그런 경우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지금 오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한 10년 동안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축제별로 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하도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면은 그 원 계약한 기획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몇 프로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프로 받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애써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데,
만약에 하도를 주는 게 진짜 맞다면요. 그 부분은 확인은 필요하겠죠. 여러 업체에서 기획사에 모 기획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축제 기획을 맡는 기획사의 무슨 자격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이 자격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 정량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기성 실적으로 그 자격 기준을 둘 때 정량 지표들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이 사업을 3억 이상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미달되는 사업을 또 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도를 받아서 뭔가 업체가 그 축제를 운영을 했다면은 굳이 본인이 그 기획사에서 입찰에 직접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격에 미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되는 업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축제가 너무 기획력이 떨어진다. 너무 산발적으로 많긴 한데 매번 똑같다. 1년에 하는 축제들이 물론 제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대로 멋지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좀 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 뭐 전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기장군 축제에 대해서 재논의할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열려서 외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부에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물론 외부에서 오시긴 오시겠죠. 근데 그게 관광으로 이후에 관광 기장으로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일회성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 이전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한수원 지원 사업 인문학 강좌 철학 우리 곁에 철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지역민들에게 박태준 기념관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6년 6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26년 7월 23일에서 8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서 2회 강연 후 8월 6일 마지막에는 기장 고리 원자력 홍보관 그리고 포항 포스코 역사박물관, 포스텍 역사 미래관 등 특별 현장 답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관광 캐릭터 기장 프렌즈 팝업 스토어를 개최합니다. 기장 프렌즈 홍보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제공을 위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내 실외 광장에서 7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합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홍보존, 포토존, 체험존 등 테마 공간과 캐릭터 에어 조형물을 배치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홍보과. 저 추가 보고 부서가 없으므로 이거는 문화환경국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체육홍보과 과장님. 예, 질문 잠시 드릴게요. 예.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조직 개편하면서 해야 되는 분인데 체육 홍보과가 너무 좀 안 맞죠. 체육하고 홍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장군은 체육만 홍보하나.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명칭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래 홍보과가 행직과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까? 뭐 이 부분을 돌리든지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홍보과는 이 부서의 체육홍보 부서의 부조화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광바다축제 홍보할 때 아시아 경제회 7곳 예,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홍보사 요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희한테 홍보를 많이 낸 실적 요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그 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많이 난 거. 예, 난 저희한테 실적. 홍보를 많이 내준 업체 순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받아쓰기 있습니다. 잘해준 업체. 예. 그죠? 예, 받아쓰기 맞습니다. 잘해준 업체가 예. 꼭 홍보 효과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잘 안 봐요. 그런 건. 왜냐하면 기장군 하고 검색해야 쭈루룩 나오는 기사들은 사람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안 봐요.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접할 수가.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오, 나왔네 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뭐 아시아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자체 기사 생산력보다는 그냥 받아쓰기 우리 기장군에서 내는 보도 자료를 잘 받아 써주는 곳일 거예요. 맞죠? 홍보 예, 뭐. 효과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는. 아니 그런 언론들은. 그래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실효성 있는 홍보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 고민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충주시의 그 유튜브 있잖아요. 예. 뭐 잘하던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뭐 그 똑같이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장 뭐 카몬이라고 유튜브가 있긴 한데 그거 외주 주시죠? 기장 카몬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외주 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SNS들 다 자체 홍보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홍보과에서 하지 않고 다 외주 주죠. 외주 냄새가 많이 나던데 보니까. 기장 카몬만 저희 외주 주고 그 외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이나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홍보과. 예. 저희가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짤을 제작해서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타바라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이 참여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들 봐주시고 해서 그 제작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직원이 직원이 하면은 재밌어요. 외주 주면 틀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이 완성도는 뛰어난데 재미가 없어요. 예. 예, 약간 미흡해도 인간적인 그런 짤들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지금 체육홍보과 직원 아니라도 그거는 지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 분 해갖고 한두 분만 딱 선정해도 저는 이렇게 뭐 언론사에 홍보하고 뭐 물론 언론사에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그 온라인 언론사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0배 이상 더 홍보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꼭 충주시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 그 저희 홍보팀에서 인력적으로 지금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또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공모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직원들한테. 예, 그런 것도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예. 꼭 부서를 한정해서 하면 예. 그래요. 저기 뭐 건설과 기계과 뭐
저기 건축과에서도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예, 복지교육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교육, 청소년, 도서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예산은 총 3,867억 4,600만으로 우리 군 예산 대비 48.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월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장군 보온 해강 건립사업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위치는 장안읍 자천리 일원이고 규모는 대지 1,515, 연면적 1,526.08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10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건축 허가 절차 진행 및 8월 계약을 해 9월 착공, 202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온 해관은 10개 단체 4,963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번 정관읍 덕산 경로당 신축공사 준공입니다. 위치는 정관읍 판공리 일원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157, 연면적 86제곱미터입니다. 공사 기간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3억을 포함 8억 5,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준공, 8월 공유재산 심의, 9월 개소할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우리 군 경로당은 313개가 있으며 그중 군 소유는 38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정관 청소년 센터 개관입니다. 정관읍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권 청소년 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예술, 진로, 체험 및 건전한 여가활동,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개관일은 7월 1일입니다. 위치는 에듀파크 1, 2층이고 연면적은 1,091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플레이존, 댄스실, 밴드실, 노래방, 특별활동실, 상담실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창작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청소년 수련 시설은 정관 청소년 센터를 비롯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부서에서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2026년 건강 취약계층 지원 건강담은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정 기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에 관절 보호대, 혈압 측정기, 쿨매트 등 건강생활 박스를 지원하며 기초 건강 체크 및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복지과요. 네, 가족복지과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입니다. 공고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네. 그 이번에 서면으로 대체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나요? 2026년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 저기 중학생 둘째 자녀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그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업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재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부산시와 차별화된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네,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 발의로 됐습니다. 의원 발의입니까? 네, 그럼 의원 발의를 하셨으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시 사업하고 지금 이게 중복이 돼서 유사 사업으로 해서 뭐 전체 다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라는 검토가 보고됐습니까? 의회에 네, 처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됐는데도 네, 의원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 복지부에서도 좀 의견이 좀 많았었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네, 네. 그렇죠. 다자녀 가구 가정에 대해서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둘째 자녀의 중학교 2학년만 지급하는 거는 어떤 논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예산이 올라오고 만들어주고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다자녀 가구를 셋째에서 둘째까지 낮췄는데 중학생이 아닌 중학교 2학년이 아닌 중학교 1학년 가정은 못 받고 중학교 3학년 가정은 못 받고 초등학교는 못 받고 고등학교는 못 받고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 손 치더라도 의회 사무과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으로 실제 진행이 되기 전에 부서에서 철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들 난립니다. 이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한 가구당 20만 원씩 다 낮춰갖고 전체를 주자라고 지금 사업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서의 판단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먼저 생각한 거는 부산시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 것을. 그거는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돈으로 그러면 어떻게든 돈은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된 사업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중학교 2학년 엄마들이 또 난리가 나겠죠. 주던 걸 갑자기 안 주면은 그 부분도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 욕을 듣더라도 원성을 좀 듣더라도 이거는 만든 쪽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주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표 발의를 했는지.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내가 참 미처 몰랐다라는 반성과 함께 조례 폐기안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의회에 부드럽게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6년도 학예 기장 청소년 영어 캠프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집중 몰입교육 숙박형 캠프입니다.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며 초등은 3차, 중등은 1차입니다. 1차 수 캠프는 중등과 초등이 동시에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며 2차, 3차는 초등으로 진행됩니다. 중등은 70명, 초등은 각 차수별 144명, 총 502명입니다. 장소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습관 기숙사 식당 등에서 진행됩니다. 초등 1차 접수 현황이 150명입니다. 중등은 아직 접수 기간이 미도로입니다. 초등 추가 접수는 7월 7일에서 8일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2026년 기장 전국 리코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15시 30분 자성 아트홀에서 대만, 타이난시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과 포항 등 해서 5개 단체 250명의 이제 학생들이 연주와 교류 활동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에듀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정관 에듀파크는 관리 용역을 통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학대홀은 지난 6월 26일부터 대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규 개관한 그 정관 에듀파크 어린이 도서관은 일평균 150여 명, 일광 어린이 도서관은 일평균 2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개관 초기부터 이제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소학대홀에 그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계단 모서리 부분 그 시정됐습니까? 네, 수리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경제산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송영종입니다. 경제산업국 7월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원금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와 규모, 지급 방법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법 예고를 통해 20일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를 통한 조례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4번 2026년 일광 및 임낭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군과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그리고 울산해양경찰서 등에서 하루 평균 90여 명의 관계기관 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장소방서 자원봉사자 60여 명 정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협조부서에서는 식품안전관리와 쓰레기 적기수거, 교통소통대책 등 맡으신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봉사실 근무자로 지정된 188명의 직원분들은 지정된 날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먼저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입니다. 정관 윗골공원 물놀이장은 지난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광 아라공원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무이며 매시 정각부터 45분간 운영하고 이후 15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사고 예방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유지 용수는 1일 1회 교체, 수질 검사는 15일에 1회, 운영 기간 동안 총 5회 실시하며 매 시간 잔류 염소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으로 정관업과 일광업에서는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안내를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호 결제한 민생활력지원금에 대한 조례에 제가 사인을 1호 결제를 했고요. 이 추진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셔서 정말 부서와 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후조수지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요거 조금 시기상 늦었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예, 우리 노후조수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66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려면 설계가 우선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7월 달부터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영농기가 끝난 이후 10월 달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장마철이 오고 하면은 그 노후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뭐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게 없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재지변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제가 공사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라는 게 오히려 봄에서 여름 전에 끝내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건 앞으로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월평상 저수지, 청광압 저수지 이 두 군데죠. 네, 예, 올해는 두 군데. 예, 요 두 군데가 지금 장마철이나 홍수 때, 홍수가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면은 안전 조치를 사전에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물놀이장에서 감전사고에서 사망사고 일어났습니다. 그죠? 보셨죠, 기사? 어린이 물놀이장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전 부분 우리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감전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장미공원 윗골 물놀이장하고 아라공원 물놀이장하고 두 군데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입니다. 7월 2일 기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총 대상자 12만 1,578명 중 12만 384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급률은 99%입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7월 3일자로 모두 마감되었으며 이 신청건은 7월 17일까지 접수하여 7월 31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주민들이 기한 내 모두 소비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읍면 및 전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요.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7월 중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만하리 반송로에서 일광읍 화전리 기장대로 연결되는 연장 5.2km, 폭은 20m인 4차로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5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에 저희 군에서 먼저 본 사업을 신청하였고 2023년에 5개년 계획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제출 그리고 작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에 대한 일관 예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3월과 7월 국토부 주관으로 2차례 예타 점검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 7월달에 기재부에서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개최하고 8월달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를 통해 이후에 실시 설계 등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조금 현안 사항인 만화천 석축 긴급 복구공사 착공 관련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155-12번지 1원이며 공사 규모는 석축 그리고 도로 치마 복구 길이 30m 및 지장물 이슬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6월 20일 토요일 14시경 석축과 도로가 침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상황 접수 후 긴급 출동 및 저희 시의 토목 119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톤마대 설치 등 응급 조치를 하였고 다음 날 주변 도로와 건물에 대해서 경사계, 균열계, 심하계 등 개척기를 설치하였으며 응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통신 등 지작물을 이슬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는 그 현장 내 자재 반입 등을 통해서 작업 준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네. 지금 만화천 석축 긴급 복구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나오셔서 밤에도 야간에도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잘 하시고 계신데 이걸 복구하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뭐 50년, 40년 된 석축이 분명히 안전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 그러면 그 생각조차 못 하셨다면 그건 진짜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석축은 40년 이상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못 챙겼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그 석축 치마 사고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고가 발생한 구간뿐만 아니고 그 만화천 전 구간에 대해서 시의 그 전문가분을 저희들이 그 불러가지고 일단 전체 점검을 했고 한 결과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일단 그 자문 의견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는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설계하고 다르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터진 이후에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부분까지는 저에게 굳이 물론 그것도 보고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찾아봅니다. 근데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보고가 지금 아직 저에게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설계는 어땠는데 설계하고 다르게 어떻게 작업이 진행됐다. 이것은 뭐 부서에
잘못이다 혹은 업체의 잘못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2차 사고 어떤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복구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군 재난 관리 기금을 일단 먼저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나오면 만약에 어떤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그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현재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일단 긴급으로 그 응급 복구로 긴급으로 해서 일단 수의 계약으로 저희들이 아니요. 기존의 계약 있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저기 물길 조성하는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은 그냥 유지가 되고 일단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계약은 계약은 유지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이제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 계약 부분들도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변경될 그죠? 수 있고, 예,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거는 이후에 저희들이 그 따로 원인 분석과 또 그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해주셔야 이 공사들을 원인이 있어야 결과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결과를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긴급 복구 공사 제대로 해주셔야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번에 공모한 사업들에 대한 그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살짝 놓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대부분 다 서면이라 해양수산과 어디 계시면 예. 해양수산과 양빈 사업 이번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모래가 이거는 모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바다에 모래사장에 들어올 모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입찰로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품질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뭐 그 안전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받았는데 모래 세부질에 대한 부분까지는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기셔야죠. 이 부분에 양빈 관련해서는 한 뭐 7, 8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빈 사업 하시던 그분이 실제로 만약에 트럭 10대분을 들여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는 뭐 8대, 7대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래질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모래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그냥 계약해서 했다고 하면 이건 수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기장에서 양빈 사업 하시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맞죠? 계속 그 업체에서 하십니까? 저희는 그 입찰로 입찰로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입찰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 아주 공정 경쟁을 통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 만들어 놓고 몇 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놓고 결국은 사업자 명은 다 다른데 나중에 보면 한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번 양빈 사업한 그 업체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그 발견된 경우들이 많았고 이 부분은 전체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부서에서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 일단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양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 모래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보셨으면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의 신체에 닿았을 때 피해는 없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군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후에 점검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것도 해양수산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본인 여기 계신 과장님들 부서다 싶으면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임랑에 보면은 이 둥근 건물 있죠. 우리 그 축제하는 그 둥근 건물 그게 뭐죠? 도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 도예관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저희가 이제 그 사용 허가는 어촌계에다가 수산물 그 특산품 판매장으로 1층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위쪽에 뭐 이렇게 다른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 혹시 부서에 그걸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또 앞으로 향후 다른 마을에서 이 용도를 폐기하고 뭐 다른 쪽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들었습니다. 아, 네. 그분들도 꼭 필요해서 사용하시겠죠. 공간은 부족하고. 근데 그 사용하는 절차 있잖아요. 사용하기까지의 절차는 분명히 명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겠죠.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야 되겠나 이러면서. 그리고 일광의 지금 바다 파출소 제가 뭐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그 건물 3층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2층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2층은 지금 119 소방대하고 네네. 지금 사용하고 있고 3층은 그 마을 그 상가 번영회가 상가 사용하죠.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동의를 하고 하는 건가요? 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요? 무단 사용인가요? 그 건물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해수욕장 처음 업무를 맡아가지고 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장에 그 무료급식소 있죠.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천곰탕 맞은편에 보면 무료급식 파출소 옆에. 네. 네. 거기 1층은 또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는 그 숙소 관리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기존부터 쭉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고 아니요. 그게 예, 아니라 여성단체- 기존의 그 공간이 여성단체 협의회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용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실가에 이제 부서를 통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체 부서의 전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기존에 금방.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네. 절차 부분을 변경을 해서 현재는 이제 단체나 저희 단체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이 있으면 다른 기관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여성단체 협의회는 그 절차를 거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도 이제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할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이렇게 뭐 며칠 날 몇 시에 사용하겠다라고 고문 요청이 오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상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 대관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말고 상시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잖아요. 한번
기장군의 건물 있잖아요. 산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지, 절차는 거치고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각 부서에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도 몰랐는데 불만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들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 제가 또 이 보고 사항이 있을 텐데 하셨네요. 공원 그거 말고 인수위 차원에서 장안 치유숲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 정비하는데 지금 7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그 기본 데이터가 그 공간을 치유숲 공간을 1년에 얼마나 누가 얼마나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 뭐 봄, 여름, 가을에는 몇 명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기반되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데크길 치유숲 정비에 보강되는 예산 7억 원이 배정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광객이 이용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돈은 이렇게 들여서 주차장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이거 치유숲 만든 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새롭게 정비한다는 게 그 기본 데이터도 없이 정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식적인 사용은 우리 숨 유치원 단체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숨 유치원 단체가 단체만 사용하라고 치유숲에 수십억을 들여서 치유숲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맞죠? 이 부분 치유숲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들어가는 진입로 오른편 왼편에는 있었나요? 오른편 진입로 이번에 만든 진입로요. 그 진입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진입로 오른편에 보면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압니까? 154 고압 전류가 흐르니까 감전에 조심하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주민들이 가겠습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154가 글로 흐르고 있어요. 그 위에 치유숲 위에 송전탑이 몇 개가 있습니까? 딱 가보면은 그 송전탑과 송전선 바로 밑에 공원이 딱 있습니다. 비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입구에 154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감전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겁나서. 애초부터 저는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고 모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예전에 올라왔습니다. 치유숲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갔다. 약간 보슬비가 내리는데 가족들과 갔다가 전기가 흐르는 소리인지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려서 겁이 나서 뛰어나왔다. 라는 시민의 블로그 글을 보고 제가 그럴 거라고 예측을 미리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주차장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하면은 누가 제일 이익을 보겠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답변이 좀 아유, 어려워요. 모르시면 안 되죠. 기본으로 아셔야죠. 모르신다고 하시면 산림공원과 몇 년 계셨습니까? 이거 진짜 저 1월 달에 왔습니다. 아, 1월에 오셨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거기에 진입로가 쫙 들어서고 하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맹지였던 토지의 주인 토지주입니다. 양옆으로. 완전히 진입로를 뚫어줬어요. 맹지의 땅값이 엄청나게 안 올랐겠습니까? 그죠? 저는 국민들은 그 치유의 숲에 안 간다고 봅니다. 저도 들어가면서 섬뜩했습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선이 높지도 않아요. 맞죠? 안 높습니다. 아주 낮게 1호사 전선이 몇 개가 쫙 갑니다. 그거 한 10개 되겠던데요. 근데 여기에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든다고 주민들이 여기에 가겠습니까? 저는 이건 중단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 진입로는 산림공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셨죠?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게 애초에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진행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진입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예, 예. 쭉 잘 돼 있어요. 근데 나오는 진입로는 왜 그렇게 길게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쭉 갑니까? 저는 이제 국토부 이제 부지를 제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차로가 내는 겁니다. 굳이 국토부 부지를 안 넣더라도 예, 예. 거기는 차량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차량이 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바로 나가면 되는데 그걸 거의 몇백 메타를 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제 교통기관 이제 전문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 계획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진입로도 저는 그렇게 긴 진입로를 못 봤거든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예. 국도다 보니까 이제 차가 많이 다닙니다. 아니요, 차량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새벽에 혹시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빼가지고 차량이 접촉-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새벽이나 이제 밤에 이제 차량이 좀 가속으로 다니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죠. 예, 그런 저기 이제 적당히 도로 국토부 그거라고 거기에 진입로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은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그거는 이제 도로 기준에 이제 맞춰서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맞추고 그 치유의 숲을 만드는데 100억 이상도 저는 들었다. 100억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애초에 예산 올라왔을 때 19억 얼마 해가지고 투자 심사도 피하고 그냥 바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 진입로를 제가 빠져나오면서 진출로죠. 그러니까 진출로로 쭉 빠져나오면서 도대체 이 위험하지도 않은 이 차량도 많지 않은 도로에 이 큰 도로에 한 차선을 물고 출입로를 갖다가 거의 수백 메타를 만들어놓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압 전선 조심하십시오.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도 조심시켜야 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안전과 보고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실 상시 전담 인력 운영입니다. 전담 인력 3명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6일 오늘부터 계속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전담 인력으로 방재단직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그 방재단직 근무 4개 부서는 일반 당직으로 전환되며 전담 인력 확보로 재난안전상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게
무더위 쉼터 온열 질환자 대비 구급함 배포하잖아요. 이 배치 장소가 관내 지정 읍면 무더위 쉼터 244개소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더위 쉼터에서 온열 질환자가 나올 일은 잘 없지 않나요? 맞죠? 지금 예. 온열 질환자는 이제 보통 보면 사업장에서 좀 나오고 예. 그렇죠. 근데 예, 이거 예. 배치 자체를 예. 읍면 무더위 쉼터라고 해놨어요. 예, 대부분 이제 경로당하고 읍면. 그러니까 예. 경로당은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무더위 쉼터는 무더위가 없는 곳이 무더위 쉼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온열 질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이곳에 이런 구급함을 배포해서 이렇게 배치한다는 게 조금 어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다르게 진짜 필요로 하는 장소, 배치 장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물론 저기 읍면 무더위 쉼터 노인정에도 뭐 일부는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걸 전면 배치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돌고래 광장에 지금 방범용 CCTV 구축하신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기장군 전체에. 예. 예. 그 돌고래 광장에 CCTV가 없답니다. 맞습니까? 아니 주변에 돌고래 광장 주변에 4대인가 5대 있는데 예. 공원 안에가 없습니다. 공원 안에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원 안에는 별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만약에 못하면은 산림공원에 못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원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산림공원과보다 재난안전과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녁에 밤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밤늦게도 아이들이 335 떼지어서 있습니다. 사고도 제법 일어나요. 학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니요,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 안전사고 안전을 생각하셔서 돌고래 광장 내에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세요. 예. 네. 그 도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관내 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들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주인 없이 광고 시설물 철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건물주나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폐업 광고주로부터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9월 10월에 대상자 선정과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주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읍면에서는 홈페이지나 이장 회의 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철마에 그 입석길에 그 주차장 뒤편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하던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그 군수에게 바란다 뭐 있죠. 거기에 보면 사진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네,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리초등학교 일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통학로 조성 공사를 시행합니다. 사업 구간은 기장읍 차성로 427일원이며 연장 200m, 폭 8에서 10m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으로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인 정관읍 산단로와 일강읍 진달래 동산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안전도시구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 그 보건소를 시작으로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그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0페이지 보시면 2026년 재택의료센터 사업 업무 협약 체결건입니다. 그 협약 일시는 7월 10일 날 하는데 협약 기관은 우리 기장병원하고
차담 한의원 요 두 군데하고 협약을 해결해서 그 재택 의료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방문 진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의 그 협약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올해부터 3월 27일부터 그 통합 의료 돌봄 사업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 참여가 저조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저희들하고 잘 이렇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기장병원하고 차담 한의원 그리고 기존에 정한 메디칼 의원이 중간에 조금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기장군에는 3군데 의료기관을 그 협약을 해서 통합 돌봄 의료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소장님. 예. 그 보건소 이전 관련된 부분, 기장군 보건소 이전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뭐 어떤 걸? 보건소 이전. 이전 아니고 신축. 이전하는 그 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냥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리고 저희들은 사실 이러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안에 건물 내용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기장이 오니까 이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거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디가 협업하죠?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서에서 협업합니까?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네네. 나중에 설계나 이런 부분은 건축가 공공건축물팀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는 저희 그 보건행정과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건축가나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지금 보건소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도시계획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보건소 위치 한번 보셨습니까? 기장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그 철도에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바로 뒤에 철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소장님 쭉 보니까 뭐 입지 분석할 때 뭐 5군데가 들어와서 뭐 여기에 보면은 신천지 관련된 땅도 있고 뭐 주로 철도 보호구역을 많이 선정하셨더라고요. 애초에 대부분이. 그때 그 이전 저 보건소라는 데가 사실 이 행정 일원을 위해서 군청 옆에 타 건물로 이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 군청 안에 거기서 그 신천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신천지 아니 신천리입니다. 주민들 오해하십니다. 예, 그 신천리 주차장은 또 이게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증설한다 그 위에 그 대수 넓힌다고 빔 올려서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는 장소가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직원들 차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아니면은. 그래서 메가마트 인근 메가마트 바로 옆에 기장체육관 맞은편에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갔다 왔더니 사유지가 있고요. 철도하고 도로 사이, 그러니까 철도에 붙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사유지고요. 주도로 있죠. 주도로에서 사유지 사이에 길쭉한 땅은 국유지더라고요. 국유지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어느 부서입니까? 그 단속해서 뭐 강제이행금도 물렸던데. 네. 국토부 소관인지. 국토부 소관. 네. 국토부 소관 같으면 그 저희 문제를 김해국토관리청에다 통보내줘야 되고 그 군주지나 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그 문제를. 네, 국토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토부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지금 그 별장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시커멓게 농막처럼 만들긴 했는데 끝에서 볼 때는 규모는 상당하고요. 대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흔들 의자, 흔들 그네도 있습니다. 그네 의자.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소유주가 뭐 울산에 계시는 누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저렇게 대담하게 불법 건축물을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강제이행금 한 번에 100몇십만 원, 1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 얼마 내고 뭐 분기별로 한 두어 번 내고 거기 이용하는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맞죠? 강력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보건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보건소가 그 땅이랍니다. 그 앞쪽 거기에.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런 불법 건물들이 있는데 이 보건소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 이미 국토부에서도 이게 불가하다 뭐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지금 보내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또 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 영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올려서 굳이 이 땅에다가 그 땅에다가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기장군의 땅이 그렇게 없는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소장님, 예. 왜 굳이 이 땅을 이렇게 고집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아유 곤란하셔도 하셔야죠.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죠. 군청 근처에 가 있는데 그럼 이래서 현대 아파트 그 뒤쪽에라든지 모르겠 전부 다 여기 요 뒤에 그 종교 그 땅이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때 얘기를 들었고. 우리는 죽도도 85억 주고 했는데요. 쉽게 구입하던데 매매하던데 왜요? 그거는 제가 조금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 이거는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해야 된다라고 꼭. 왜냐하면 코로나 그때 겪었을 때 저희들이 보건소가 일단은 너무 좁다. 아이고 그건 아는데 그건 물론 옮겨야 돼요. 저기 너무 오래됐고 저도 그 신축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땅에 진입할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땅을 그리고 뭐 그 토지를 옆에 뭐 사가지고 다시 뭐 조금 넓힌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를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바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교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다리를 넣는답니다. 그것까지 계획돼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500억, 600억 들여서 왜 그 땅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중지시키고요. 새롭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소를 멋지게 주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산자원연구센터 보고합니다. 네, 수산자원연구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1번 바다숲 탄소고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 블루카본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기장읍 실랑리 해역이며 현재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바다숲 조성에 따른 탄소 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사업계획서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바다숲 조성 전후의 해조류 면적과 생육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소 흡수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2번 2027년 연구교수버장 사업 신규 과제 공모 추진입니다. 미역 다시마 외에 기장 해역에 적합한 신규 소득 품종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대상 품종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장 해역에 적합한 청각의 생활사와 생태적 특성을 조사 연구하여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표준 양식 기술을 확립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부터 읍면까지 공단까지 모든 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다음은 권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 원래 읍면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시나요? 특별한 그게 없다고? 예. 기장업도 그렇고 보면 관내 민원 처리 협조 사항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 관내 민원 처리 협조, 그러니까 이 민원은 누가 넣는 겁니까? 보통 관변 단체나 이런 데서 넣으시죠? 일반 민원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네네.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각 부서로 저희가 해서 올리는 진단하는. 예,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는 각 부서에 넘겨주시나요? 각 부서에 저희가 진달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라고 하고 결과를 저희도 통보받아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업무 보고에 관내 민원 처리 협조 사항이라고 민원이 쫙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민원이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 그죠? 그러면 셋째 주 보고 때,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됐다라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로 여기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 군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공단은 오늘 오셨죠? 예. 예, 본부장님 오셨네요. 예. 공단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 정규직이 206명이고 그 기간제가 520명 정도. 전체가 얼마입니까? 700명이 넘네요. 예, 700명 정도. 정규 직원이 200명이 넘고요. 예. 팀이 몇 팀입니까? 예? 그 기관 있죠. 청소년 수련관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희들 사업 주체가 28개입니다. 주체 28개. 예. 이렇게 큰 기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 보고가 월간 업무 보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공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공단에 200명이 뭘 하는지, 28개 주체가 있는 그 뭐 청소년 수련관은 뭘 하는지, 기장의 그 저기 사회복지관은 뭘 하는지 몰라요. 정규 직원이 200명이고 기강제까지 900명인 그 큰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가 요거 반장입니다. 한 장 아니고 반쪽 그죠? 예. 이거는 보고를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맞죠?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오늘? 지금 저희들 그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 각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체적인 큰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지금까지 아니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죠. 우리 직원들 전체가 국장님도 그렇고 전체가 같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례대로 지금까지 제가 왔었는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는 누가 만든 관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하십니까? 예산이 공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00억. 기획실장님. 얼마나 들어갑니까? 500억. 예, 500억이 들어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 다시 작성하셔서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몇 마디 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안아 주시고 그 모든 재정 사업을 재검토하고요. 그리고 고강도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경상경비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경상경비 대폭 절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굉장히 많죠. 이것도 말씀드리면 관행적이다, 관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행, 관례는 없습니다. 2월 형태, 사고율, 명시월 다 2월 형태 건절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뭐 팀을 그 인원을 새로 짜든지 TF를 구성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제 의지를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기획팀, 전략사업추진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그 추진경과 있죠. 이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네. 예. 그거 저한테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사업추진단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정관선 행정 절차 줄이는 전략들 그 우리 공무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략들 한번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정관 주민들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 이거 저는 정관선도 예타 면제로 처음 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빨리 추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 전략도 함께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고민해 주시고 고민이 아니라 전략을 짜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죠. 기장군이 다른 사업에도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관선도 그렇고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리를 예타 면제 논리는 지금까지 없었죠. 기장 일광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여러 논리들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섰고 또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피 수단으로서의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서부상권 집중 투자에 대한 집중 투자가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은 동부상권에서도 발전되지 않은 기장군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상권이라는 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시각 교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부산시에 혹은 중앙에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할 때 서부상권 집중 투자로 인한 역차별을 당하는 기장군, 동부상권 발전된 동부상권은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지 기장군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기장군은 더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사각지대로 묶여 있다. 라는 이 논리, 이 시각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시에서 시든 중앙이든 우리가 사업을 요청하고 예산을 요청할 때
이 기본 근거에 의해서, 이 기본 논리에 의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장군은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물론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장군은 원전 도시라는 이미지에 박혀서 외부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관선 행정 절차 줄이고요. 그리고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를 통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국정 철학이 우리 기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 전략 땡실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기저기 장사하러 다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빠졌습니다. 기장군 전체 환경정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 읍면, 도시관리공단 모두 이거는 지금 수년째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예를 들어 도로가에 그 풀들이죠.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다.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오시리아 근처 있죠. 오시리아 역에서 내려서 그 관광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완전히 풀이 무성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관광객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하십니다. 주민들이.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장군 전체의 인도, 도로 여기에 대한 전체 환경 정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전 인력을 투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이 너무 안 되고 있죠. 몇 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방충망을 뚫고 뭐 바퀴벌레가 안으로 들어와요. 날아 들어와요. 모기가 많아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자강천에 가보면 날벌레가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모기가 알을 까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그러면 그 알을 그 풀숲에 있는 모기나 파리의 알을 죽일 수 있는 그 방역은 방역될 분무로 합니까? 그거는 분무로 하죠. 분무도 같이 해주시고 그 방역이 뭐죠? 연기, 연막. 그것도 최근에는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일정 정도는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연기 나는 방역하고 그리고 이 분무하는 방역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이런 민원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자강천. 우리 산림공원과 회장님. 자강천 정비가 엉망이라는 말은 듣고 계셨죠? 잘 된다는 말씀도 듣고 좀 못한다는 말씀도 듣고 부분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정관 신도시 주민 여러분은 이 자강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심도 큽니다. 그 자부심에 손상이 가고 있어요, 지금. 자강천 정비도 이 전체 지금 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자강천 정비 새롭게 해주시고요.
곧 장마가 지금 시작됐는데 물길을 막을 수 있는 근처에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전체적으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은 제가 지금 한 게 마지막 발언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진 않았네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말씀 듣는다고. 근데 제가 너무 오늘은 처음이라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각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각 부서의 의견 전달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저 때문에 못했죠. 다음에는 그런 시간들도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누구를 폄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막무가내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기장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지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제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부, 극히 일부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민의 이익에 입각해서 예산을 볼 것이고 사업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 뜻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아침부터 좀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도 힘차게 내가 우리 기장군을 지킨다. 내가 우리 기장 군민을 위한 보호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한 주 열심히 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구나. 9시 10분이구나.